지금 보시면 현대차 나오죠? 예. 아까 그 높은 영업이익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한번 볼게요. 대장인데 안 꺾였죠. 그러니까 메이저들도 지금 머리 되게 아플 거야, 여러분. 이쪽 애들은 분명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차익을 해야 될 시점들이 오고 있는 건데, 예? 언제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언제 주가의 가격 조정을 좀 줄 거냐고, 예? 얘네들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예? 아까 이제 또 메디톡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 산업 섹터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가격 조정을 한 번은 받아야 된다고요. 그 시점을 노리고 있는 거고, 대신 수출주들은 지금 당장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수출주 중에서 핵심이 우리나라 전차군단의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지금 1900에서 2000포인트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 2100포인트를 넘어가거나 2200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첫째, 대장주 꺾이면 안 돼요. 어떤 거? 한국전력, LG생활건강 이런 거 꺾이면 안 돼. 계속 신고가 가야 돼요. 올해 내내. 올해 내내 신고가 가야 되고 가격 조정 와도 깊은 조정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자기 저점도 깨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현대차,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주들, 전통 제조업체들은 전부 다 현재 위치에서 전년도 고점을 넘어오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지수 안 빠지고 2100, 2200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운된다면 올해 자기 저점들 깨겠죠. 그럼 지수는 자기 저점 깨겠지. 근데 현대차가 수렴이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군단 수렴이라고 했어요. 현대차 뭘 봐야 되냐? 원래 4월 달이 많이 판매가 돼요. 원래 자동차는 계약이 가장 많아요. 4월 달에 판매가.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당연한 영역이에요. 당연한 4월 달에 3, 4, 5월 달이 당연한 거예요. 관건은 올 여름이에요. 그때는 통계청 자료에서 항상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판매량 뚝 떨어져요. 시기가 그래요. 그리고 가을이나 이제 좀 돼서 10월달 정도 되면 10월 정도 되면 연말에 프로모션들 나와서 좀 판매가 증가해요. 올여름이 고비라고요. 자동차가 전저점 12만 3천원 깰 거냐 안 깰 거냐. 제가 보는 시각은 아직은 몰라요. 정답을 자동차 종목 자체를 갖고 얘기하라고 하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지수 자체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에서 봐야 될 건 신차 효과가 내수에서는 반짝 나오지만 전 세계적으로나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프로모션 걸는 거 보면 결국 영업이익률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걸 자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환율 효과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 혜태제가 식품하고요. 신성그룹. 혜태제가 어제 상장이 됐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적 분석 있을 때. 저는 매출액을 또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비교하면서 시가총액에 따지는데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이거든요. 어제. 그러면 고평가냐 뭐냐 따질 거예요. 고평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요. 비교를 좀 해보면 업종 내에서도 음식료 업종 내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2배인 기업이 있고요. 매출액의 절반 정도 되는 기업이 있어요. 대다수가 매출액의 절반 정도 돼요. 또는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기업들은 매출액의 한 1.5에서 2배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그건 영업이익률에 따라 또 그 업계 내에서도 좀 독점적인 프리미엄이 더 있는 기업은 더블로 쳐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매출액의 0.7배 수준 정도가 적정 주가 유지를 해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다. 그럼 시가총액 한 5, 6천억 정도면 적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 3천억이다. 영업이익률도 정상인데 평균적인데
그러면 걔는 싼 거예요. 그러면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는 적정하다고도 봐야 되나 아니나 약간 모자라다고 봐야 돼요. 영업이익률은 적정해요. 그렇다면은 5천억대 넘어가는 한 6천억 정도까지도 시도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반대로 프리미엄을 붙여버려요. 야, 혜태제과식품이 제과업체에서는 탑이야 라고 인식을 해버린다면 얘는 7천억 넘어가고 8천억 넘어가죠. 시가총액. 지금 봤을 때 더 갈 수도 있는 포인트도 있어요. 단기 상승이. 그래서 특징을 잡아놓은 거예요. 현재 주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게 어제 됐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유보할 수 있는데 흐름이 한번 붙으면 그 프리미엄의 흐름이 붙어버리면 매출액 기준만큼은 가격이 점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본다면 반드시 어제 저점 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눌리면 어제 고저의 하프 자리, 저점과 고점의 하프 자리가 대략 18,000원, 24,000원이니까 21,000원대 정도 이상은 지켜내면 트레이딩 매매 가능해요. 확 붙어서 점프하면은 먹고 튀는 그런 매매. 신성그룹입니다. 뭐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신성그룹은요 조씨 집안이 다 해요. 다 매제까지 해서 다 해요 다. 근데 신성그룹이 왜 이슈가 되냐면 썩은 밀가루 파동 내부자 고발했잖아요. 국내 유일 소맥 전분 회사예요. 이 소맥 전분은 글루텐이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분 점성분 글루텐을 빼면 이제 소맥 전분입니다. 이 회사가 거의 유일한 회사인데 국내에서 오히려 썩은 밀가루 파동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우리 마케팅 효과가 된 것 같아요. 주시장에서는. 퇴출될 것 같냐고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퇴출된 기업 있어요? 만두 파동 때 중소 만두 업체들만 퇴출된 기업 있어요? 뭐 한두 개입니까? 음식 가구? 과거 라면 파동, 라면 그 공업용 수지 파동으로 있을 때도 퇴출됐어요? 퇴출 안 됐어요. 이 회사는 독과점이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주가가 싸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적정해 보여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질 리도 없고요. 매출 자체도 뭐 엄청나게 갑자기 뭐 1년 사이에 뭐 50% 증가하고 그럴 리도 없어요. 점진적 증가는 되겠죠. 그럼 이 회사는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유지한다면 매년 평균만큼은 할 거예요. 근데 참 기분 나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빠요. 제가 투자의 어떤 사모펀드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회사 뺏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가족이 거의 뭐 60%, 58%, 60%를 갖고 있으니까 뺏기는 힘들겠지만 확 조져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갖고 오고 싶어. 내용은 괜찮거든, 사업은. 소맥전문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그 먹는 어떤 습관의 소비가 이 소맥전분, 특히 글루텐 뺀 소맥전분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도 뭐 커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에요. 다만 괜찮은 기업이란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내용이나 이거는 괜찮은데 이번에 이제 썩은 밀가루 파동이 나오면서 좀 이미지 타격이 입었죠. 정신 차려도 잘 하면 되겠죠. 퇴출 이게 없어요. 이 기업은 저걸 본다면 매출액 기준하고 영업이익률을 본다면 이 회사 1,000억대 이하로 떨어지면 싼 건 맞아요. 1,000억대 이하면 싼 거 맞고요. 퇴출이익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옥시파동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얘기면 그건 뭐 큰 문제잖아요. 네, 이 이슈가 최근에 나오는 것도 공교롭게도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더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게 뭐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까? 10년 묵은 얘기인데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옥시파동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커져야 될 이슈인 건 맞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성홀딩스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거 평가하면요 1,000억 이하는 하여튼 싼 거예요. 그리고 퇴출 위기 가능성 없다라고 봅니다.